지금 소개받은 용기입니다. 잘 들립니까? 어머니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어머니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금년은 어머니가 태어난 지 110년이 돼서 아들 된 도리로서 이것도 마지막 효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한국도 대단하고 일본도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고향의 집에 있는 어르신들도 동경, 교토, 고베, 오사카, 사카이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참 대단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의지 하나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결과 지금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윤학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어머님들도 대단하신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미얀마 여행을 갔습니다. 일행은 홍정길 목사님, 선봉호 장로님, 그리고 일행들 한 10명이었습니다마는 양곤에서 저기 북쪽 미찌나이는 카친족이라는 조선족에 가까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많다고 가자고 해서 갔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설을 견학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버스 안에서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누기만 하고 손해만 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여행 모임을 뭐라고 할까요? 어떤 분이 손해보고 기쁨 받는 모임이라고 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 참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이 손해보는 모임에는 나쁜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그 참 좋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오신 생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에 미치나에 갔을 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홍정일 목사님의 정렬, 또 선봉호 목사 장로님의 아시아의 푸른 숲, 자연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그 두 분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생각을 할 적에 단계가 무량하면서 발전된 한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머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디도 적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한국의 조용한 어머니하고 똑같았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한국의 사랑을 받고 한국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서 지금의 윤학자 한국과의 어머니라고 신성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머니 얘기를 하기 전에 어머니가 사랑한 윤치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목포에서 자동차 30분 정 가면 전라남도 한평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거기에 옥동마을 윤치들이 살고 있는 집성촌에 120 정도의 가구가 있었는데 가난하기로 두 번째 가난했다고 전남예회원을 설립한 연병진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을에 천사 한 분이 오셔서 12살밖에 안 된 윤치호 소년을 아들로 삼아 서울에 있는 YMCA 야간학교에 목공과에 보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틴 줄리아라는 선교사가 산골에 전도하러 와서 눈이 청명하다는 윤치호를 데리고 서울로 가서 목공과 기술을 배우게 했다. 공생운의 역사를 얘기할 적에 기독교의 사랑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윤치호는 마틴 줄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목수가 돼서 나사렛 예수처럼 이웃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윤치호와 함께 성장을 해서 윤치호는 19살 때 목포에 와서 나사렛 목공소라는 걸 차리게 됩니다. 그 장소가 호남동 18번지였던 걸 보면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집 근처여서 마틴 줄리아 여사가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윤치호는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퇴근하는 길에 시간만 나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리는 소방사를 멈춰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급하다고 소방차를 멈춘 사건이 생겨가지고 치안 유지법으로 위반으로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시민들은 윤치호를 석방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경찰서장은 윤치호가 말을 잘하고 윤치호가 운병가고 윤치호가 대중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10분 안에 대중을 100명 경찰서 앞에 모이게 하면은 석방을 시켜주겠다는 조건 아닌 조건을 내세웁니다. 윤치호가 목포 경찰서 앞에 나와서 보니 10여 명밖에 없는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지금 경찰서장을 만나고 나오는데 천황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말을 했더니 서장은 모르고 있더라. 내가 가르쳐주고 나왔다. 지금 일본 천황보다 더 높은 사람을 소개할 테니 전부 모이라고 소리를 치게 되니까 경찰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천황보다 높은 사람 얘기를 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연치호를 억제를 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는 이기동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마는 호남매일의 신문사에 계셨던 조여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 아버지는 참 지혜로웠다. 그 아들을 데리고 세무서에 가서 아침 일찍 시키지도 않는 청소를 다 하고 세무서장이 출근하는 것을 기다렸다. 우리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일찍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세무서장도 어쩔 수 없이 연초의 그 정열 때문에, 그 정성 때문에 감탄을 하고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포에 유달산을 3번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정병조라는 부동산 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제가 공사원 원장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셔서 자네를 보니 자네 아버지 생각이 나네. 자네 아버지 참 고생했네. 하시면서 공사원이 태풍에 건물이 전부 날아갔을 때 아버지가 큰아이 몇 명한테 야 너희들 정병조 선생 댁에 가서 내가 맡겨놓은 걸 가지고 오너라. 공사원의 큰 형들이 정병조 씨 집에 가서 쌀가마니를 들고 나옵니다. 그때 경찰에 잡혀가지고 경찰은 주인한테 이놈들이 당신 창고에서 쌀가마니를 가지고 나오는 걸 봤어, 잡았어 하고 얘기를 하니 정병조 선생 하는 말이 이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정말 당신들 도둑질 했어?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병조 씨한테 맡겨놓은 걸 가져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정병조 씨 하는 말이 당신 들었어? 나한테 맡겨놓은 걸 가져갔다고 하니 도둑놈이 아니오. 풀어주십시오. 정병조 씨 순간 윤치호가 어려워서 아이들 지켰는 모양이지만은 나한테 맡겨놨다니 내 쌀인데 자기 쌀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너희 아버지네. 배짱이 좋았네. 목포에서 교육장을 지냈던 김용진 선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나는 너희 아버지 때문에 참 고생을 했네. 왜요? 집이 크고 좋은 동네에 산다고 항상 너희 아버지가 연설을 할 적에 북교동에 사는 김용진이 이놈아 너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느냐. 자꾸 김용진 얘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네 강연하는 것 좀 연설하는 건 좋은데 내 이름 좀 떼고 할 수 없냐고 얘기를 하니까 연치호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이 일본 놈들아 죽고 배고픈 사람들은 안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경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시던 그 김영진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할 때 시계를 풀어서 드렸다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이런 윤치호가 목포의 에딘바라 대학을 졸업해서 영문학자이면서 교회 장로고 학교 영어 선생이었던 분을 찾아가서 고아들 얼굴에 웃음이 없으니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고 싶으니까 음악 선생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카오 마사다로 선생은 인간애를 알고 문명을 아는 사람이어서 윤치호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도왔던 것 같습니다. 부인이 음악 선생을 하기 때문에 부인의 제자인 다우치 지즈고 저희 어머니가 된 윤학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카오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일본 사람들이 남의 땅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큰소리 치고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일본이 벌을 받을 것이다. 네가 크리스찬으로 윤치호에게 가서 그 아이들을 도와달라. 윤치호가 자기 자식처럼 알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 일본 조선 정독부가 와가지고 농지 계획을 하고 가지고 있던 땅들을 못 살게 하고 가전 핍박 때문에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목포 항구로 나온 거다.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윤학자에게는 큰 쇼크였지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다니고 음악 선생이 되고 나서는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공생원에 갑니다. 공생원에 가서 보니까 말이 공생원이지. 방 하나 있고 텅 빈 데는 가마니가 깔려 있고 40-50명의 아이들이 세수를 했는지 손발을 닦았는지 밥을 먹었는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장인 윤치호를 보니까 밀짚 모자를 쓰고 집신을 신고 키는 적고 얼굴은 야없고 그러나 그 눈이 빛나고 뭔가 의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가서 윤학자가 윤치호를 보고 눈이 빛난다, 의지가 있는 사람 같다 하고 생각을 한 것은 윤학자의 마음, 윤학자의 믿음이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윤학자는 어머니는 조산부를 하고 아버지는 조선총독부 목포 관리의 딸이고 문안동료의 딸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수건, 타올, 식량 열심히 운반을 하면서 정성껏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윤치호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준 반려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윤학자는 몸이 약해서 조산부를 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너는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못할 거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의 윤씨 집안에 시집을 가면은 자식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입니다. 하고 프로포즈를 거절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윤치호는 자식이라고 하면 여기 고아들 이렇게 많지 않소. 결혼을 해서 친자식이 생기면은 이 고아들 키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고아를 키우고 있는 나한테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니까 어머니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얘기가 소문이 나가지고 교인들까지도 조선정독부 관리의 딸이 음악 선생의 문안정로의 딸이 왜 하필이면 거지대장한테 시집을 가야 되느냐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윤씨 집안에서도 파평윤 씨요. 대응공파 30대 종선이야. 이 파평윤 씨 족보에 일본 여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 하고 어머니 권채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애할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어서 고민하는 딸에게 결혼이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늘나라에는 일본 사람도 조선 사람도 구분이 없는 모두 형제 자매라고 딸 윤학자를 응원합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사건은 영국의 황태자, 찰스 황태자와 다이아나 비 결혼보다도 더 어려운 두터운 벽이 있었는데 그걸 뚫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고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동경에서 만날 때 믿음이었을 거야. 당신 아버지의 믿음이었을 거야. 축복이었을 거야 하고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은 합니다마는 일본은 전쟁에 망하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의 위치가 바꿔지고 아버지는 일본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친일파로 몰리고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윤치호를 죽이려고 왔을 때 공세운 아이들이 일본 사람이어도 우리 어머니라고 인간띠를 둘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이걸 생각할 적에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를 생명을 구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공생원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생원의 100여 명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아이들과 원장과 벽이 없는 인간애로 공생의 정신이 뚜렷하게 나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윤학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국적과 민족이 달라도 통한다고. 내가 정성껏 아이들한테 했던 것이 그 아이들이 받아준 것이라고. 정성이란 민족과 국가가 달라도 통한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면서 이 생명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윤치호는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6.25가 나니까 인문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문재판 받을 때 그 아들 키운 죄밖에 없는데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옹호를 하니까 처결은 면합니다마는 한국군이 들어와서는 인민재판에서 생명을 처단받지 않고 의문점이 있어서 스파이 용의를 구속을 해서 3개월간 고생을 합니다. 그때 비난 같은 목사님들이 전부 목포에 오셔서 윤치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고아들 키우느라고 어쩔 수 없이 피난을 못 갔던 거라고 대변을 해줘서 풀려나옵니다. 그러나 나와서 보니까 영양실조로 애들은 죽어가고 고아들은 많아지고 전라남도 도청에 식량을 구하러 간 것이 도청에 들려서 식량 부탁을 하고 도청 현관 입구에서 강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조아라 여사를 만나서 죽지 않고 살았다고 춤을 추면서 좋아했는데 그날 저녁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여관으로 갔는데 여관에서 밤에 3사람의 청년이 데리고 갔다 오는 여관집 주인의 얘기가 마지막입니다. 그 3사람의 청년이 발지산에 있었던 공산군의 잔당일 수도 있고 인민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뭔가 있다 해서 한국의 반공청년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어느 쪽에서 살해를 했는지. 그러나 저는 어느 쪽이었든지 간에 행방불명돼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소식을 모르고 있으니까 혹시 그 3사람의 청년들이 죽이려고 했다면 아버지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나는 것이 스테파노였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윤치호는 공산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윤치호는 죽으면서 돌아가셨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만난 것은 방척대에 구속돼 있을 때 공생원의 형이 나를 데리고 가서 군인들 앞에서 구두를 닦아주면서 우리 아버지 만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구두 닦은 돈으로 안방을 사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서 드렸을 적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괜찮다.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누어 먹어라. 이게 제가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가지고 가서 나눠 먹어라. 저는 그게 아버지의 용언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날까지 뭐가 있으면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그 정신을 존중하는 생활을 해오게 됐습니다. 1시간 벌써 절반이 됐습니다. 어머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일본 땅도 아닌 한국에서 일가 친척이 없는데 6.25에 남편이 행방명됐으니 얼마나 큰일 났겠습니까? 친척이나 주위 분들은 자기 살기도 힘든 세상에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까 일본으로 들어가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하셨던 말씀이 행여 윤치호가 돌아와서 공생원이 없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할까. 나는 남편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생원을 지킨다고 온갖 같은 고생 무릅쓰고 그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냅니다. 어머니의 얘기가 점점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중앙에서 오는 분들이 공생원을 방문하게 되면서 1963년에 문화훈장 국민장을 받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교 정상화가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머니에게 문화훈장 국민장을 드립니다. 그때 일본 여성이라는 얘기를 박정희 대통령한테 하면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한 것으로 강기천 장관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이 체제 싸움한다고 공산주의다 민주주의하고 정신없이 피를 흘릴 적에 그녀는 우리 민족의 핏줄 하나도 안 섞여 있는데 우리 고아들 3,000명이나 키워줬다고 하면은 이건 일본 사람 이전의 인류애가 아니냐 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는 걸 강기천 장관한테 들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이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는 윤치호가 하는 일을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열심히 도왔을 뿐인데 이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남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나쁜 일하고 못할 일을 했는데 나를 용서해주고 한국에서 살게 해주고 상까지 주신다고 이 고마움을 일본에 전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이 없는 상황에서 여권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외교부의 김진홍이라는 여권과장이 한국인 여권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일본에 가게 합니다. 참 공무원들이 이렇게 감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분들도 참 계시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 같으면 그런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일본 여인인 걸 알면서도 한국 여권으로,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목포시장의 보증과 목포 국회의원의 보증, 이재용이라는 시장님, 국회의원은 김문옥이라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수 남진 씨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증이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한국인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본의 정재기가 다 깜짝 놀라면서 기시수상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일 간의 파도가 다시 높아지면 당신이 현해탄 중간에서 그 파도를 잠재워야 한다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일본 정부에서도 훈장을 줘야 한다고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남수보상이라는 훈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상은 필요 없는데 아이들한테 연필 한 자루를 주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원과 일본 오사카의 박야시설 자매 결혼 때문에 일본에 1967년에 오셨다가 동경에서 쓰러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일본서 하라고 권했는데 병은 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에서 수술하면 비싸다. 한국에 가서 하겠다고. 그래도 저는 일본이 그때 당시 기술도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수술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 지금 일본에 와 계시는데 수술을 받으라고 권할 적에 그 돈 있으면 공생원 아이들 학비에 쓰고 싶다. 어쩌면 자기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공생원 아이를 생각하고 학비를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어머니이면서도 어머니가 왜 거지대장이라는 윤치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왜 그 아들이 많은 시집을 왔습니까? 그 아들의 행복을 바라면서 당신의 가정의 행복은 바라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하면 어째서,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68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들릴까 말까 한 음성으로 우메보시가 답했다. 매실장아찌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한국말을 하시고 한국 김치를 드시고
일본 텔레비에 나갈 적에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가셨는데 몸이 약해져서 넘어가질 않고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먹고 하는 식품 모양이다. 어머니에게 맛있었던 것은 일본 요리였고 어머니에게 자연스러웠던 말은 일본어였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사느라고 먹고 싶었던 것 먹지 못하고 고생을 한 어머니가 참 강한 여성이라고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1966년이었습니다만 한국의 정의섭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각계에서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복지대학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앞장서서 대학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복지계 지도자들이 다 발기인이 돼가지고 어머니와 발기인 대표를 수락합니다만 그 짧은 지지문 속에 나의 부족함을 덜어드리기 앞으로는 오른손에 성경을 들고 왼손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사회를 연구해서 고아가 적은 사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지지문에 썼습니다. 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병원에서 우메보시가 다베타이 라고 하신 뒤에 저에게 너한테는 미안하다. 너 양말 하나 빨아보지도 못하고 엄마 노릇을 못했다고. 나는 사회사업 같은 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너희 아버지가 너무 고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작 있어야 할 아버지가 행방불명되고 돌아오실 때까지만이라 돌아오실 때까지만이다 해서 원장을 했는데 너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니 미안하다 하시면서 저에게 일본에서 어머니를 후원했던 사람들의 방명록을 저한테 남겨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일본 정계 재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경제단체 연합 회장, 상공인회 회장, 모든 일본의 지성인들, 경제인들, 정치인들이 참여해서 어머니 후원을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어머니는 당신이 태어난 날 목포에서 생일날 교인들이 와서 예배 보고 있는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전국의 고아들이 몰려왔고 목포시에서는 시민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민장에 가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명복을 빌어주고 시민장에 못 가는 아이들은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어머니 슬퍼하는 애들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생애가 뭐였는가? 결혼할 때 외할머니가 결혼이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구별이 없이 형제 자매다고 얘기했던 외할머니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면서 어머니의 삶은 외할머니가 하신 그 말씀의 삶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장이 되자 새싹해 윤석증 선생님이 속보가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어머니가 주부의 벗에 실린 수기를 일본의 아동문학가가 윤석증 선생님에게 보내왔다고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 읽어보니까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직장도 없이 공생원을 나가야 하는 아들과 딸들의 장래 문제입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그 아이들에게 직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기에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사회에 나가 직장이 없어. 그게 가장 큰 고민. 그 아이들에게 직장을 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실제로 원장을 해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잘해보랍니까? 가장 큰 고민이 아이들의 직장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저에게 남겼구나. 제가 어렸을 적에 논에 가서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볶아달라고 가져왔더니 메뚜기를 볶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품을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공생원 아이들이 100명 미만이었으면 좋겠다. 전쟁고아들이 500명이나 있으니까 엄두를 내질 못하고 100명 미만이었으면 손수 뭘 좀 해줄 수가 있는데 해줄 수가 없어. 윤학자에 있어서 아이들은 애정의 대상이었지 사업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걸 저에게 알게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사회사업을 전공을 안 했지만은 그 어머니의 진실, 그 어머니의 말씀이 사회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저에게 눈뜨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모님 형을 내서 일본 여인과 결혼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본의 자민시설에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 사회사업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해왔던 이야기는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공생원에서 태어난 딸이 일본 와서 공부하고 영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에 공생원 원장을 하고 있던 누나가 새 시대에는 새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시집도 안 간 제 딸을 공생원 원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동시사대학에 대학원에 입학원서 내놓고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회복지 현장에 일을 하다 보니까 하기를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공생원에 가지 말고 학위를 받고 나서 가라고 있을 때 아빠 내 운명이야. 내가 가야 할 것 같아 하면서 공생원 이사회에서 했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원장 결의가 된 다음에 앞으로는 사회복지가 공익화, 전문화, 투명화가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공익화, 전문화, 투명화를 가지고 공생원 원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딸의 공생원에서의 활동이 한국에서의 언론도 보도를 했지만 일본 NHK가 특집을 냈습니다. 그걸 보고 오부치 총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향의 집에도 전화를 오고 공생원에도 전화를 하면서 한국에 가면 꼭 공생원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는데 방문하지 못하고 당신의 고향인 매실나무를 목포에 보내줍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도착했을 때쯤 오부치 총리는 쓰러집니다. 쾌유를 비는 딸과 공생원 아이들은 종이합을 접어서 총리에게 보냅니다. 사모님은 그 아이들이 접은 종이학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총리가 눈 뜨면 볼 수 있게끔 닝길대에 꽂았는데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우치 총리 부인은 너무 아름다운 그 종이학이 아이들이 쾌유를 빌었던 그 마음이 당신의 남편을 천당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공생원 아이들이 접은 종이학이 오부치 총리의 관 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인간의 정성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벽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포함이 되면 벽이 무너진다. 오부치 총리는 돌아가셨어도 그 부인께서 목포에 오셔서 보내신 나무도 보고 한일 간의 우호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들은 어머니 110주년을 맞이해서 윤치호가 만든 작은 사랑의 촛불, 잘못하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 촛불이 10년, 20년, 30년, 금년 94년입니다. 94년간을 목포 시민들이 애껴주고 사랑해주고 긍지로 공생원을 밀어주고 있는 걸 봤을 적에 저는 여기서 목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는 3만 명의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금년에 코로나가 풀리면은 목포에 가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역사회 사람들, 공생원을 사랑해 준 것. 일본 여인이었던 윤학자를 시민장으로 해준 것은 제가 생각해 줄 줄. 목포 시민의 정신은 국적이나 국가보다는 인간이 우선한다는 시민 정신을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공생원의 사업이 시민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딸이 말한 것처럼 공익화, 전문화, 투명화가 될 수 있는 법인 운영을 해나가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 조용하셨던 어머니, 말씀이 적었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진실하고 저에게 공부 한번 하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필요한 얘기만 남기신 어머니, 지금 천당에서 하루 휴가를 받아서 목포의 공생원을 본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한국과 일본을 볼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할 적에 잘못했으면 한 번이어도 두 번이어도 100번이어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니 이렇게 어머니는 일본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